영국 정부에서 40년 가까이 외교관으로 일한 노년의 고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의 병원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의 선진국 일본을 모방만 하는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경험을 통해 그의 생각이 완전 바뀌었고 나아가서는 인생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미국, 러시아, 일본 등 다양한 강력한 선진국에서 생활을 하며 외교관으로 활약을 한 경험 많은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 이름은 알리스테어 그레이브스. 40년 가까이 영국 정부에서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에서 살았죠. 그 나라들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무대의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아주 큰 연못에 있는 작은 물고기에 불과합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보이는 경치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멋진 경치가 한 나라를 강하게 만들지는 않죠. 여기 온 지도 1년이 넘었지만 왜 내 오랜 친구 헤럴드가 이곳이 특별하다고 자꾸 고집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헤럴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는 또 그가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떠들어대는 내용을 기대하며 전화를 집어들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초대장이더군요. 알리스테어, 다음 주에 서울대에서 한국의 군사 역사와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부상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어. 연사로는 민질이라는 젊고 뛰어난 교수가 나와. 와볼래?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강국이라고.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 정중히 거절하려는 메시지를 치려던 찰나 헤럴드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거절하기 전에 우리 내기 생각해봐. 한국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기로 약속했잖아. 이번 강연이 내게 새로운 시각을 줄 수도 있어. 나는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헤럴드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옥스퍼드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거든요. 그는 거의 평생 역사를 가르쳐왔고 나는 실제 글로벌 강국들과 협상하며 진짜 세상에서 활동했어요. 하지만 그가 우리 내기에 대해 옳은 말을 했어요. 한국으로 이사 왔을 때 나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겠다고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좋아, 나는 타이핑했어요. 갈게. 하지만 감탄은 기대하지 마.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해가 지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아름다움이 곧 힘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나는 세상을 너무 많이 봐왔기에 한국 같은 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같은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죠. 나는 이 강연에 가서 민지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왜 헤럴드가 틀렸는지 설명해 줄 겁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선수라고 주장하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건 그 자체로 재미있을지도 모르죠. 나는 책장으로 다가가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 관한 책들 사이를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에요. 요즘 한국이 유명한 K-파프이나 삼성폰 같은 게 아니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책을 꺼내 들면서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생각보다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 교수가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강국들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펼칠지 기대됩니다. 나는 책을 들고 안락 의자에 몸을 맡겼지만 내 마음은 자꾸 다가올 강연으로 돌아갔어요. 솔직히 말해, 나도 궁금해요. 헤럴드가 내 생각을 바꿀 거라고 믿는 한국 교수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알아내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강연에 가서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노력해보려는 듣고 나서 그때 판단하죠. 혹시 새로운 걸 배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나는 내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과 상대해 왔잖아요.
한 젊은 한국 교수가 나에게 세계 권력에 대해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마지막 햇살이 서울의 스카이라인 뒤로 사라지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 강연 정말 흥미로울 것 같네요. 서울대학교 강의실에 들어설 때 저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의실은 젊은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기대에 부풀 어있는 듯 했어요. 앞쪽에서 해롤드가 저를 향해 손짓하는 게 보였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친구를 사귀거나 설득당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강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30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이분이 아마 민지 이 교수님인 것 같았어요. 그녀는 밝은 파란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며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녀는 맑고 강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여정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비웃었습니다. 강국이라고? 정말로? 하지만 교수가 말을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녀는 단순히 건조한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그림을 그리듯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그녀는 우리를 1950년대로 데려가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를 묘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들과 굶주린 아이들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 후 그녀는 한국이 어떻게 그 폐허에서 재건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민지 교수님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에서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우리는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술 강국이 되었어요. 숫자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생각했습니다. 그건 단지 경제일 뿐이잖아.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지?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한국 교수는 주제를 바꿨어요. 하지만 우리의 성장은 경제에만 그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은 또한 글로벌 안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고 그 위에는 세련된 전함들과 첨단 전투기가 보였습니다. 우리의 군사기술은 훨씬 더 큰 나라들과도 맞먹어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자체적으로 첨단 잠수함과 전투기를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거든요. 민지 교수님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군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된 군인들 중 하나예요. 우리는 레바논에서부터 남수단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해왔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회의적인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많은 것을 보아왔지만 한국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민지 교수님은 강의를 강렬한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세계 강국들을 따라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많은 면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앞장서 나가고 있어요. 강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도 모르게 저 자신도 박수를 치고 있더군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의실을 나서기 시작했지만 저는 자리에 앉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정보들이 가득했고 제가 알고 있던 이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해롤드가 제 옆에 나타나서 알 것 같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어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강의가 끝난 후 해롤드는 저를 민지 교수님께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는 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의 주장에 도전했지만
그녀는 확실한 사실과 설득력 있는 논거로 반박했습니다. 토론이 계속될수록 저는 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과 지식은 제 오랜 신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청중 중 한 명인 중국 학생이 나서서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교수님의 주장을 지지했어요. 이 뜻밖의 시각은 저의 관점을 더욱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강의가 끝난 며칠 후 런던에 사는 제 딸이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전문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영국에서는 그 수술의 대기 시간이 길다는 것이었어요. 해롤드는 한국에서 치료 옵션을 찾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한국이 의료 관광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병원들과 숙련된 외과 의사들이 있었고 제 딸이 필요한 수술의 대기 시간은 영국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많은 고민과 조사를 거친 후 저는 딸을 한국으로 데려가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제 딸이 받은 치료는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직접 목격하면서 제 편견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회복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서울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매끄럽게 어우러진 모습을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 교수님께 연락해 토론 중 제 무례한 태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 역할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은 기꺼이 응해주셨고 우리는 일련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전에는 고려해 본 적 없는 한국의 문화, 기술, 글로벌 영향력의 여러 측면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편견이 어떻게 한국의 성취와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권력 구조에 대한 다른 오래된 신념들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가 깊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을 작은 나라로만 보지 않고 상당한 글로벌 영향력과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에 영감을 받아 저는 한국의 세계, 강국으로서의 부상을 주제로 영국 신문의 일련의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공항에서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본 후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이 글로벌 영향력의 가짜 모습이 아니라 결단력, 혁신, 그리고 회복력이 이루어낸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세계가 이번 일로 인해 완전히 흔들렸고 새롭게 변화했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익숙했던 제 선입견의 세계가 흔들렸죠. 그리고 그 선입견을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겨우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꺼려졌지만 앞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딸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